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,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.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영상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이제 입시가 정말 이제 수시 1차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볼 거고,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금세 이제 명절이 오면서 원서 접수 기간이 오고, 또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수시 1차 면접 날이 굉장히 며칠 남지 않은 긴박한 그런 긴장되는 순간을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지 말고 좀 최선을 다해서 빡세게 해달라는 그런 조언과 응원을 드리고요. 오늘의 영상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어떤 영상을 촬영할까 좀 고민했는데, 제가 현재 이제 지도하고 있는 스파르타 친구들이 있어요. 서울과 부산에 한 반씩 있는데, 그 친구들이 좀 궁금해하는 주제를 좀 현실적으로 가감 없이,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생님, 멘토, 원장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솔직한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이제 메이저 항공과가 아닌 비메이저 항공과, 유명하지 않은 항공과에 갔을 때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문제점들,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. 사실 마음은 다 똑같아요. 유명한 항공과에 가고 싶죠.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,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, 뭐 정해져 있습니다. 뭐 연성대 항공서비스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죠. 하지만 국내에는 정말 수많은 항공과가 있고요. 정말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항공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, 아무 곳에나 별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.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만 하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겠지만,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. 학교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고 지원자 수는 거기에 20, 30배, 40배까지 달할 때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뚫기가 어렵지만, 그걸 뚫으면 좋겠지만 못 뚫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치이고 치여서 유명하지 않은 학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내신 준비가 되어 있으면 4년제 어디라도 가겠는데, 그게 아니라면 정말 좀 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,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동기부여 각성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마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절대 해주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알고 현실을 직시하고 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하락하게 됩니다.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, 그곳에 보면 원하는 학교에 가서 뭐 인하공업 전문대학이면 그 대한항공 항공기 앞에서 촬영하는 거 있죠. 그리고 뭐 연성대라면 항공서비스 과복이 있겠죠. 근데 이제 나는 그러한 유명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이 계속해서 자존감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, 학교에 대한 어떤 애교심이 생기기보다는 불만과 아쉬움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2년제에서 정말 유명하지 않은 항공과, 4년제에서도 정말 뭐 유명하지 않은 항공과들, 여기에는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웬만한 멘탈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.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사람은 비교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심각한 거긴 한데, 학과가 지속해서 존재할지에 대한 존폐 여부입니다. 실제로 이제 학과가 실적이 나와야 이제 나라에서 지원도 받고 이 학교에서도 계속 이제 운영이 될 거고, 신입생들도 있을 건데, 실적이 없고 계속해서 하락 곡선만 타다 보면 결국에는 신입생들이 모집이 안 돼서 이제 해당 학과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타 학과랑 합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, 학과가 발전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뭐 취업에 있어서 서포트도 어렵고, 그리고 뭔가 항공사들과의 MOU,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개발 이런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운영이 되어야 뭐가 되더라도 되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뭐 유명한 곳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겠죠. 왜? 꾸준한 수요가 있으니까.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집단 분위기입니다. 뭐 이거는 사실 아무리 좋은 집단에 가도 요상한 나쁜 친구들이 소수 있기 마련이지만, 소수이냐 다수이냐는 정말 다릅니다. 좀 물이 나쁘고 질이 나쁜 친구들, 뭔가 좀 행동 거지가 좀 나쁜 친구들, 사상이 나쁜 친구들, 조금은 어두운 세계에 조금 뭔가 익숙하고 관련이 있는 친구들,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도 정말 문제고요. 정말 문제고,
뭔가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열성의 분위기 물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, 진취적이거나 성취감을 전혀 느껴보지 않은 그냥 맹한 친구들이 다수인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. 그곳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유난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. 그러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.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면 내가 그 속에서 더 활기를 띠고 열심히 하고 서로 열심히 올라가려는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상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승무원이 될까요? 절대 될 수가 없죠. 정말 노력해서 그곳에 온 친구들이 많은 집단에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정말 좋다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. 단순히 높은 대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요. 객실 승무원에 합격하는 진짜 합격자 수가 소수입니다. 저희 이제 성인 수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학교의 출신의 선배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자기 학교에서 합격자가 나오면 자기밖에 없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. 혹은 외항사에 한두 명 있다. 이게 대다수입니다.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.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자존감도 낮고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합격자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큰 원인이 되는 제 생각에 다섯 번째 요인은 어떤 항공사와의 활발한 교류가 없다라는 겁니다. 흔히 MOU라고 하는데 어떤 협약을 통해서 서류 전형을 합격시켜주는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. 뭔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당 학생들이 해당 항공사에 좀 지원했을 때 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협약들도 많은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굳이 항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기 유명하지 않은 학교랑 협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. 전혀. 왜?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회사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승무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취업 자체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. 2년제는 일단 전문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는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. 전문학사와 일반학사는 정말 그 격차가 크거든요. 그런데 학교도 유명하지 않고 학과도 애매해. 승무원, 항공서비스과는 승무원이 안 되면 그냥 서비스 직무밖에 못하는 과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. 4년제라고 하면 그래도 일반 학사라도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지원할 때 지원 자격이라도 되는데 전문 학사는 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사실상 청년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리고 일곱 번째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는 교수님의 열정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노하우도 있을 거고요. 합격한 데이터가 많다면 그 합격한 데이터를 토대로 노하우를 반영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다면 그냥 정해진 시간 강의만 하고 끝인 거죠. 교수님들이라고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교수님으로서 학자로서 좋을 수 있겠지만 좋은 어른으로서 좋은 멘토로서 좋은 리더로서 좋은 선생님으로서는 아닌 분들도 많을 겁니다. 그분들도 그냥 월급을 받는 분들이니까요.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쵸? 이런 부분들이 현실입니다. 사실 부모님께서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라,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라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. 항공과 자체가 좋은 대학을 간다, 성공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그 목표를 두고 큰 선택을 인생에서 하는 건데 그게 합격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에 베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 잘못 베팅하면 날리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? 주식으로 친다면 삼성전자가 있고 이상한 주식이 있는데 그 나쁜 주식이래요. 작전주라고. 거기 돈 넣어봤자 다 날려요.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공과를 갈 거면 정말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시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항공과의 기준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그게 아니면 4년제로 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면 그냥 떠나십시오. 그 주변에 그 누구든 멘토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의지하지 마십시오.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올해 끝나고 회비 받고 끝나고 그냥 여러분들이 대학 어디 가든 상관없고 끝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합격도 전국 1위지 않습니까? 어느 대학에서 나온 친구들이 승무원이 잘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선이 넘는 곳들은 가지 말라고 해요. 차라리 반수해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. 들어가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대학에 간다고 다 성공할까요? 그건 아니라는 거. 현실을 조금 더 직시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인이자 대학생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